한국 축구대표팀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의 다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일명 탁구 게이트로 인한 사태가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두 선수의 화해로 조금은 조용한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강인, 손흥민 사태를 통한 한국 사회, 특히 한국 미디어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더상상미디어 기획 토론 시간을 갖고 중앙대학교 언어학자인 신동일 교수를 모시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동일 교수라고 합니다. 선배와 후배의 다툼이 있었지만 식당에서 일어난 사적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한 일은 아마 지금까지 축구 선수들끼리 아마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20대, 20, 30대 축구 선수들이 합숙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한 다툼이 없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아마 거의 뭐 2, 3일 만일 거예요. 거의 수천 개의 기사가 나온 것으로 수십만 개의 아마 좋아요의 그 영상이 조회되고 또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황스럽죠. 사적 공간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한 선수의 인격을, 또 그 선수뿐만 아니라 뭐 그 가족이라든가 그 선수의 또 과거의 행동이라든가 뭐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고발될 거라고는 뭐 아마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적 공간이 이렇게 크게 이슈화 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모두 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강인 선수처럼 언제든지 매몰될 수 있다라는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미디어 환경이 너무 진짜 크게 변한 것 같아요. 이 일이 10년 전, 20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 정도까지 단 며칠 만에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되바라진 선수로 급작스럽게 여론이 조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인 미디어가 워낙에 창궐해 있고 누구나 손쉽게 그 미디어 영상에 참여하고 또 자기의 의견을 달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보니까 정말 한 2, 3일 만에 그 손흥민 선수는 선, 이강인 선수는 악, 이렇게 뭐 마치 그 대단한 영웅 그리고 그 영웅의 도발적으로 하극상을 보인 또 이강인 선수, 이렇게 선악의 서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단 며칠 만에. 그러니까 그 미디어 환경이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이 일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때보다도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할까요? 우리 이제 시민교육, 교양교육으로 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권력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구장에서 일어난 일로 치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한테 상당한 컴패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냥 이강인 같은 학생들을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이죠. 아마 직장에서도 그와 이강인 선수와 같은 신입사원들, 후배들을 아마 많이 볼 겁니다. 개성도 있고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자기 목소리도 있고 자유분방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제 기성세대는 손흥민식의 어떤 품행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바람직한 품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강인 선수가 사과를 하고 이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제가 보기엔 이와 같은 사건과 불통과 충돌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정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잘못했다, 손흥민 선수가 맞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전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국이 또 한국만의
또 문화를 또 만들어내면서 또 경쟁력을 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반드시 그걸 뭐 서구 사회에서 잣대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전통적인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새로운 세대가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MZ 세대가 등장하고 있고 저도 그 MZ 세대들을 매일 수업을 가르치고 그들과 일을 함께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더 존중받기를 원하고 더 자유롭기를 원하고 서로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제가 아주 잘 보살핀 지도학생인데 그 지도학생이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뭔가 적절하지 않은 품행을 보였을 때 제가 혼을 내고 그랬을 때 그 학생이 대드는 일이 있었을 때 다투고 그래서 제 손가락이 뭐 다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과연 이강인식의 사과가 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선배와 후배가 다퉜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정말 손흥민식의 용서, 이강인식의 사과가 있었을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라면 모멸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식으로 휴식하고 있고 자기 방식으로 지금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대우를 받은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아마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갑질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저희들이 저희식으로 자꾸 타이르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또 한편으로 존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강인식의 행동이 지금 MZ세대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행위를 교정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일단은 인정하는 것,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며칠 만에 한 선수의 행동을 사실 그 위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마 이강인 선수에게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두 선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죠. 그러니까 나치 가 무서운 게 뭐냐면 프로파간다 기술 중에 하나가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걸 반복적으로 전 국민에게 이제 교훈을 계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적과 우리와 그들을 구분시키고 그러면서 결국 2차 대전을 만들었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이런 일을 가지고 이런 어떤 그 관계에 가까운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 사회와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고 정말 증오, 분노의 그 감정을 누군가를 대상화시켜서 거기에 감정이입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손흥민이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롤모델은 못 건드리죠.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손흥민 선수 역시도 조금의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저는 지금 미디어가 손흥민 선수 역시도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온전할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의 사적 공간을 아마 들여다보면 아마 온전하게 어느 누구도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사적 공간까지 들추어내면서 누군가의 부도덕함이라든가 또는 부적절한 행위나 판단을 이렇게 정지한다면 우리는 희생양의 이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강인 선수의 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희생양이 된다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의 분노를 그 이강인 선수를 통해서 대상화시키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너무 지금 미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분노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는 사실 오늘 다룬 문제보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 분노할 수밖에 없고 무력할 수밖에 없고 불평등이나 차별을 경험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회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분배라든가 평등이라든가 그 서로의 어떤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구조를 온전히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죠. 네, 화가 나고 그래서 그런 감정을 한편으로는 또
이해를 합니다. 분노를 없애라. 뭐 잘 못 없애죠. 그러니까 이 분노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차별의 문제는 별개로 우리가 함께 또 고민해야 될 다른 주제인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우리가 미디어에서 이렇게 그 집단성을 발휘해서 누군가의 어떤 인격을 매장시켜버리는 관행은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미디어 쪽에서도 직업 윤리를 가지고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만 오늘 좀 집중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좋은 사회는 여러 말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사회거든요. 뭐 남자 말, 여자 말 구분해서 뭐 여자답게 말하는 거를 폄하하고 또 표준어와 방언이 있는데 표준어만 말하게 하고 뭐 방언을 말하면 무시하고 뭐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어떤 뭐 원어민 수준이 아닌 언어는 또 폄하하고 그거는 생태적으로 봐도 이 균형과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 논리거든요. 제가 이제 사회 언어학이나 이제 응용 언어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라서 뭐 우리는 그걸 이제 생태주의 언어학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들이 여러 가지 언어들이 공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서로의 다른 의견들, 다른 서사들, 다른 말과 글들이 공존하지 않는 거 되게 위험한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똑같이 들린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들리거나 양편의 아주 큰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회를 하면 천군백군이 막 싸우는데 운동의 열기가 고조에 달하면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천군 백군보다 거기 있는 학생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말밖에 안 들리면 사실은 이제 그 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만 들리는 것, 진영의 말만 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민주적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좋은 사회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희생양을 만드는 그 미디어 권력이 희생양을 두고 뭐 출작에 응징하는 관행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는 죽던가 뭐 어떤 식으로 사회에서 퇴출을 시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 있어요. 최근 1년만 놓고 봐도 수많은 그 개인들이 이 집단의 원성과 비난에 완전 포획된 상태로 뭐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 인격이 조금 더 존중될 필요가 있고 좀 더 다른 목소리가 좀 들려야 되고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사건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습니다. 미디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직업윤리 또는 우리 모든 시민들의 교양으로서의 그 비판적 미디어 문식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미디어를 비판할 수 있고 미디어에서 나쁜 말과 옳은 말을 가려낼 수 있는 문식력 교육을 학교라든가 직장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그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인격을 모독하고 무엇이 우리 사회를 악마화시키고 있는지를 전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고 미디어에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분들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만한 어떤 윤리적 잣대를 우리가 대야 되지 않을까. 우리들도 미디어를 향해서 엄중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선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그 유럽 축구 경기를 일부러 찾아서 봐요. 파리 생제르맹 경기도 찾아서 보고 토트넘 경기도 찾아서 보는데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실 이강인 선수가 되바라져 보인다 하더라도 또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강인 선수 플레이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공을 찰 수가 있지? 저런 패스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드리블을 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우리가 아주 즐겨보고 환호하는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인데 어디 주눅 들어서 저는 과연 이강인 선수가 이강인 선수답게 앞으로 축구를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사적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그들이 또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전념해야 되는 건 그들이 축구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환호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중요한 일이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적 공간에서 그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 사건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강인 선수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과연 이강인 선수나 우리 축구
를 즐길 수 있는 우리 문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여러 그 카메라의 시선으로 또 여러 텍스트로 좀 다양한 모습이 많이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 이강인 선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정말 똑같은 기사만 나왔거든요. 출처도 불분명한데 똑같은 텍스트가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마 뭐 수백 개의 기사와 수십만 건의 댓글과 조회수가 기록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획일적이지? 우리가 민주적 사회에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텍스트가 나와야죠. 다양한 시선이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며칠의 시간이 지나가야죠.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조정의 국면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지배적으로 한 시선만 또 한 사람의 희생양만 요구한다는 거는 저는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거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정죄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미디어 문화로 유도되고 있는지 저는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그 흥미로운 사건이라서 계속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처음 며칠은 뭐 지배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선, 이강인 선수는 악으로 이렇게 이런 이제 선악의 서사가 만들어지곤 했었지만 며칠이 지나니까 그래도 여러 매체에서 또 여러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다른 의견을 또 내놓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볼 만한 건 아니다. 좀 다른 시선으로 보자라는 또 기사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조정 국면에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의견들이 모여야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몰아세우는 소몰이 하듯이 몰아세우는 문화에서 좀 더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다양성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저널리스트들이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이 방송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맞습니다.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맞습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우리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중앙대 교수님이 이제 왜 미국 시카고에 와 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 교수님이 신간 나왔잖아요. 근데 그 신간도 굉장히 오늘 이 나눈 주제와 비슷한 내용이 맞습니다. 있어요. 소개해 주시죠. 제가 그 중앙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안식년을 나온 것이고요. 제가 여기 이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에서 또 오래 체류하고 공부를 해서 다시 고향처럼 방문해서 지냈었고요. 그런 중에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SNS 글도 쓰면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신간이 이강인 선수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신간을 냈었는데 이 신간의 제목은 버티는 힘, 언어의 힘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책이 마침 이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신간이 나왔는데요. 이 신간이 버티는 힘, 언어의 힘. 오늘 얘기했던 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사회가 되게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사회 또는 이렇게 소요와 대립을 부추기는 사회처럼 보이는데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뭐 그런 중에 저는 이제 언어 사회, 언어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니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용기를 갖고 사랑을 찾고 자유를 다시 되찾고 그리고 각자의 서로 다른 삶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쓴 것입니다. 마침 이 책의 한 챕터가 축구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글이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 뭐 이강인 선수 사건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기도 한데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평에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인터뷰와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축구를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축구에 관한 텍스트가 넘치고 축구에 대한 어떤 이슈에 맹목적인 상식이 넘칠 때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소수 또는 축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차별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축구에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텍스트는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우리 태극 전사들이 투혼을 발휘하고 모든 국민의 심장이 하나가 되어 결전한 자세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항상 그려냅니다. 그래서 선수들 보면 이겨도 울고 져도 울어요. 예, 그래서 막 감독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선수들은 울고 이런 텍스트가 우리의 상당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축구를 좋아하는 거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축구 좋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축구가 어떤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을 때 위험한 권력이 될 수 있고 축구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배제하고 차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선수든 감독이든 팬이든 그것은 바람직한 사회는 아닐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규성 선수도 바보가 된 적이 있고 크리스만 감독도 큰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받을 만하니까 비난하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축구에 왜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곧 봄이 시작이 되는데 봄 기운 따뜻하잖아요. 저희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 같아요. 화도 많이 나 있으시고 이강인 선수 사건만 봐도 정말 우리들이 많이 화가 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 선수가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일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이 봄에 그런 감정의 변화, 관계의 변화,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좋은 일도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